주말에도 쉬지 않는 통키 뉴스 6월 26일 인트로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대전 청년구단이라고 하는 청년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들 잘 아시죠?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도 언급이 됐던 몰인데요. 자, 이번에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이 대전 이 청년몰 폐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음, 백종원 씨가 뭐 2019년 2년 전이죠. 8월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나와서 이 대전 청년구단 편이죠. 한 가게에서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면 다른 가게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청년몰은 끝난 셈이다. 반드시 2, 3년 있으면 주저앉을 것이다. 더불어서 점포 사장들을 전원 소집해 임대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을 책정한 데 대해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처음 방문을 했고요. 1년 뒤에 기습 점검 차원에서 청년구단을 다시 찾았는데 청년구단 점포는 점포당 평균 3, 4개 메뉴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과적으로 백종원이 한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 계속 나가죠. 자, 대전 청년구단 20개 점포가 모두 문 닫았습니다.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전 전통시장 청년몰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요. 2017년 6월 출발한 지 정확하게 4년 말입니다. 4년 만. 4년 6월에 출발해서 6월에 문 닫았으니까. 자,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청년구단 사업은 동구 원동 전통시장인 중앙 메가프라자 20개 점포를 20, 30대 청년에게 임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청년 창업자 대부분은 이곳에 음식점을 열었고요. 음식점 메뉴는 커피, 파스타, 막걸리, 스테이크밥, 철판 요리, 초밥, 치킨 브리또 등이었고요. 사진가이나 옷가게를 창업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청년구단은 정부 공모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 지원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이 투입됐고요. 중앙 메가프라자 상인에도 1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투입된 예산 대부분은 점포 및 리모델링과 무인 공동 결제 시스템, 냉난방기,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설치에 쓰였고요. 청년구단 점포는 상인들이 영업하는 공간을 리모델링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임대료는 1년간 면제해주고 이후에는 한 달에 16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와, 여러분 한 달 임대료가 16만 5천 원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150불? 청년 대상 창업 강의도 열었고요. 사진에 보이는 저 지금 옥상이 저 냄비 보이십니까? 초대형 냄비? 저 냄비 하나 만드는데 9,200만 원 들었답니다. 청년구단이란 이름은 전통시장 한쪽에 프로야구 하나이글스 홍보 공간을 만들면서 붙여졌고요. 대전시 관계자는 청년이 좋아하는 프로야구 구단 홍보 공간을 만들면 청년몰도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패착이었죠. 하지만 청년구단은 생각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원도심에 있는 데다 인근에 한복 점포 등 음식점과는 성격이 맞지 않는 업종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원인으로 지적이 됐고요. 대전시 관계자는 지리적 한계도 있고 주변의 상권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청년구단은 출범 1년 만인 2018년에 8개 점포가 매출 부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는 치명적이었고요. 이곳 상인 회장은 청년구단 출발 당시만 해도 일부 점포는 영업이 그런대로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이후 모든 점포가 힘들어졌다고 말하면서 나머지 입주업체 10여 곳도 한두 곳을 문을 닫다가 지난 5월 모두 폐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첫 소식으로 이 대전 쪽에 있는 청년구단 점포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이유는요. 일단은 저희 미즈널 가족분들 중에도 대전 쪽에 사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쪽에 대한 이 의견을 조금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가 왜 안 됐는지. 뭐 기탄 없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기사만으로 봤을 때는 뭐 백종원이 맞췄다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 2%를 제가 봤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 골목 식당 2%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중복되는 메뉴들을 막 서로 중구난방식 했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비쌌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이 한데 쏜소리 백종원 씨한테 쓴소리를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보복 심리,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해서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식당들의 모습이 왠지 이 청년 구단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식당 사장님도 음식값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몰에 대한 이 청년 구단 문을 닫은 아니 한 달에 전복이 16만 원밖에 안 했는데도 문을 닫은 그리고 정부가 저렇게 밀어줬는데도 심지어 골목시장까지 나왔던데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이 기사를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돌파 감염이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종이죠. 지금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다 잡았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럼 정말 폭동이 이곳저곳에서 날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일단은 여러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석이 있는데 선진국들이 무상으로 지금 좀 어려움 당하는 3세계 국가들을 후원하지 않고 백신 말입니다. 남아 돌아서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는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런 비극적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도가 뭐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인도는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어찌됐든 뭐 G7으로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요. 전 세계 이 백신을 만들었던 선진국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 장사질하느라고 지금 전 세계의 또다시 이러한 패착, 실수로 인해서 미국과 지금 유럽 중 거의 심각한 상황이고요. 한국도 안심할 수가 없고요. 일본 올림픽 이제라도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미국까지도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한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태평양 연안의 미국 서북부 지역 이게 참 웬일입니까? 시애틀이라든지 포틀랜드 쪽이 100도가 넘는 땡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대한 고기압이 형성돼 일명 제트기류를 차단하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이것도 또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단지 지금 땡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폭염 사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아시죠? 온천으로 유명한 팜스프링에서 128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6월 23일 날 비가 내렸다는데요. 팜스프링에 비가 내린 게 128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상이변이죠.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엉뚱한 곳에 비가 내리고 이런 가운데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사건이 미국에서 지금 발생이 됐네요. 무슨 말이냐면 경찰을 쏜 총격범을 저지한 영웅을 경찰들이 범인으로 오인해서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을 살해한 총격범을 저지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외려 총격범으로 오인돼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와 CNN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미국 콜로라도주 아바다의 올드타운 광장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총격범 로널드 트로이카는 광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경찰관 고든 비즐리를 뒤따라가 불러세운 뒤에 산탄창으로 두 차례 그를 쐈습니다.
불의의 기습을 당한 경찰관은 대응할 새도 없이 총에 맞아 숨졌고요. 이 트로이키는 이 범인이죠. 자신의 픽업 트럭에 이번에는 돌격 소총인 AR-15를 들고 경찰관을 쏜 광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트로이키는 그러나 이곳에서 총성을 듣고 달려온 시민 조니 헐리의 권총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상황을 오인해서요. 총격범의 AR-15 소총을 들고 있는 헐리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사격을 한 겁니다. 아바다 경찰서장은 25일 이처럼 재구성한 사건의 흐름을 공개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개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경찰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비즐리 경관은 19년째 아바다 경찰에 몸담았고요. 2014년에는 올해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서장은 우리는 그날 2명의 영웅을 잃었다며 특히 헐리의 행동 덕분에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고요. 그는 헐리의 행동이 과감하고 용감하며 효과적이었다고밖에 묘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러한 헐리를 쏜 경찰관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CNN은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헐리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헐리는 평생 콜로라도에 살면서 호텔, 병원, 행사장 등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터링업에 종사해 왔고요. 그의 지인들은 그가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자,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헐리의 가족을 지원하자는 페이지가 개설돼 현재까지 약 $8,000를 훌쩍 넘긴 $58,000가 모금이 됐는데요. 경찰은 사건 뒤 총격범 트로이키가 자신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아바다 경찰관을 죽이는 것이다. 며 너희 같은 돼지, 경찰관을 보통 미국에서는 피그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매일 수백 명이 죽어야 한다고 쓴 선언문을 발견했습니다. 5인 사살인데 참 안타깝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조금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죠. 그렇죠? 경찰의 대처가 일단은 돌아가신 2명의 영웅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조금 미국 경찰들의 이거는 제가 군대에서 보직이 스나이퍼였잖아요. 조금 더 전문화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찰들에게. 왜냐하면 상대가 총만 들고 있으면 무조건 쏘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왜 예상을 못할까요? 안타깝습니다. 자, 유가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개월 사이에 $100가 널뛰는 국제 유가 이야기인데요. 자, 신은 주가는 예측해도 유가는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정의업계에서 회자되는 격언인데요. 그만큼 유가가 향하는 방향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의미인데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지 지난해와 올해만큼 이 격언이 들어맞았던 적도 없는 듯합니다. 지난해 4월 배럴당 마이너스, 제가 그때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유가가 마이너스가 기록될 수 있지? 근데 진짜 배럴당 마이너스 $37를 기록한 국제 유가가 지난 23일에는 배럴당 $73, 8월 거래 선물까지 상승했습니다. 1년 2개월 사이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7부터 시작을 하면 $100가 오른 거죠. 최근 국제 유가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후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요. 심상치 않은 유가 상승세에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 관련 연구 기관이 올해 국제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64에서 $69로 수정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말 예측했던 배럴당 40에서 $56에서 무려 $10 이상 한 $20 정도 대폭 수정한 수치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기간 전망치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유가 전망은 시장에서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 배럴당 $100를 찍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 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고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페크 또는 비오페크 또는 오페크 플러스 이 감산안이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더불어 탈탄소 트렌드에 기인한 산유국의 공급 축소에 대한 기대감, 실물 수요의 강한 회복 경향에 기한해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외에도 이란의 핵 협상, 연준의 테이퍼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더불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유가에도 기름을 붓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지금 이 휘발유 가격, 가스 가격 장난 아니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가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체크업하셔야 되는 가격 중에 하나가 유가의 흐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UFO 아시죠? UFO. 그쵸? 미확인 비행 물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참 UFO 많이 했는데 미국 정부가 25일 UFO에 대한 보고서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면 그 전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시였습니다. 잘못 본 거다. 불빛을 잘못 봤던가, 비행기를 잘못 봤던가, 새들을 잘못 봤던가. 근데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은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미확인 항공 현상이라 부르는 정체불명의 비행체 144건에 대한 관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미확인 비행 물체의 본질을 파악하기에도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분석 대상이 된 144건은 2002년부터 주로 미군의 비행기 조종사에 의해 보고된 겁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 보면 1940년대 이후 UFO에 대한 관측 결과의 신빙성을 일축했던 미국 정부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와중에 또 이제는 외계인, 우주인, 아이고 머리야. 자, 이 보고서는 이런 미확인 비행 물체의 실체를 규정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가령 지구상 첨단 기술인지 대기 현상인지 또는 외계 존재인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UAP는 항공 안전과 관련된 사안을 제기했으며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한 가지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현상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 중에는 앞서 미국의 동부, 서부 해안에서 국방부가 촬영한 불가사의한 비행 물체도 포함됐는데 이는 지구상 항공기술의 속도와 궤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특히 추진체 등이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UFO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가들은 풍선이다, 새떼다, 비행기다. 여러분은 UFO를 믿으십니까? 미국에서도 여기 샌디에고 쪽 하늘에 깡통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보면 서울에서도 종종 목격이 되고 한국에서도 참 많이 출몰하는 UFO 나라 중에 한 곳이 한국이거든요. UFO 외계인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계속해서 포착되는 UFO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것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뉴스 듣고 돌아와서 주식 경제에 대한 뉴스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들으신 우리 7월의 공부방, 그쵸? 미주노래 공부방으로 초대합니다. 유료 공부방입니다, 이거는. 한 달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요. 뭐 라니맘에서 더 이상 제품을 주문할 게 없다, 나는 다 많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료에 해당하는 50불짜리 쿠폰을 사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즘 같은 때에 50불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그리고 들으실 분들은 50불이 아니라 100불을 해도 들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50불은 큰 돈이지만 제가 수업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행을 해서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수업, 그 다음에 단톡방, 카톡방에서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일은 저는 50불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보이는 수업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은 뭔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는 달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도 제가 잠깐 톡방에 그런 글을 남겼는데, 개미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뭐죠? 역발상 투자죠.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당장 우리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죠. 눈에 보이는 상황, 막 떨어지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막 떨어지는데. 지금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주식 투자의 비밀, 우리 김영준 씨 거를 계속해서 제가 흑역사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개미들이 갖고 있는 멘탈의 적나라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 멘탈입니다.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떠한 지표든 어떠한 우량 종목 추천이든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멘탈 잡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 거를 제가 광고하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 주말에는 개뿔뉴스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리잖아요. 자, 이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빈훗이 원래 상장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연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식 또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코인 시장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이 지금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상장되는 종목들 나름대로 또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작년 가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요 타이밍 놓치면 좀 안 좋은데, 지금 로빈훗 계속 상장이 연기되는 모습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자, 내년에 일본 경제 정책은 어디로 가나? 지금 여러분, 일본이 굉장히 그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뭐죠, 이거 올림픽, 좀 취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죠? 예, 아니면 하기는 좀 늦었는데, 요 부분에 좀 사활을 거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탈석탄을 표방하면서 소형 트럭, 버스, 뭐 친환경차로 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현지서도 쉽지가 않은데, 일본은 우리가 못마땅하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또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이랑 우리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함께 동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수명을 다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네요. 시장 위축을 우려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이 10억 명의 금융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와, 여러분, 아무리 중국이 이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이 2021년 아닙니까? 모택동이 살았던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저런 정보를 저 중국 공산당한테 넘긴다. 진짜 저들은 세상이 변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끝난 우리 유현진 선수 야구 경기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까요? 일단 어저께까지 토론토 불펜이 정말 문제였거든요. 8회까지 4점을 앞섰지만 불펜이 불장난해가지고 날려버려서 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조금 전에 끝난 유현진 선수 6회까지는 정말 잘 던졌는데 7회에 화끈하게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7회 2사와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7승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고요. 투구수는 모두 91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현진 선수 갑자기 7회에 갑자기 흔들리면서 대거 4실점을 했습니다. 6회까지는 꽁꽁 막았는데 토론토 타선이 오늘 모처럼 터지면서 12점이나 여유 있게 앞섰기 때문에 12대 4로 앞선 가운데 7회 초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설마 8점을 날려버리진 않겠죠. 토론토 불펜. 날린다고 한다면 진짜 저라도 가서 던지고 싶네요. 일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건강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걷기만 잘해도 무병장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거는 아니죠. 하지만 저도 지금 자골신경통을 이 테라피, 방석과 함께 걷기 운동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걷기를 꾸준히 하면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걷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쉬운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인 걷기는 제대로만 하면 비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정면을 보고 걸어야 됩니다. 걷기만으로 충분한 유산소 운동 효과를 얻고 싶다면 올바른 걷기 자세부터 알아야 하는데 걸을 때는 우선 상체를 곧게 펴고 턱은 당겨서 목을 바로 세워야 하고요. 가슴은 펴고 배는 등 쪽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자세가 완성됩니다. 아이고 어렵다. 바른 자세가 갖춰지면 머리를 든 상태로 정면의 10m 앞을 바라보며 걸으면 되는데요. 팔은 자신의 옆구리를 스치는 정도로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되고요. 보폭은 키의 40% 정도가 적절하고 약간 벌어진 11자 걸음을 걸어야 관절 등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8자 걸음은 발목과 척추에 무리를 준다. 걷기는 낮은 운동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어린이, 청소년, 건강한 어른 등 매우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에서 16,000보 정도 게 좋지만 질환이 있는 비활동적인 성인은 하루에 4,000에서 7,000보가 적당합니다. 질환이 없거나 활동적인 성인은 하루에 10,000보, 다소 활동적인 중년은 7,000에서 10,000보를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운동 시간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요. 고령자는 온도에 대한 체온 조절 반응인 자율신경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여름이나 너무 온도가 낮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속도보다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간을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고요. 건강보험공단은 하루에 45분 이상 3km 내외의 거리를 일주일에 3, 4회 걷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에 적응하면 점차 빠르게 걷도록 하고 횟수도 늘려서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미주노 가족들이 알려준 것 한 가지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침팬지나 고릴라가 걷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뒤로 좀 쫙 빼고 하는 것. 사실 그러한 걷기가 척추에 가장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랍니다. 근데 조금 자세는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전해드렸던 이렇게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이런 거 잘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그 시체놀이 하지 마시고 걷는 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조금씩 되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만, 그쵸? 우리는 진짜 이 힘든 시간, 그러나 우리가 선한 부자가 되어서 경제적 자유를 마지막까지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의 사망자가 최소 4명, 실종자가 159명으로 증가했고 행방이 확인된 거주자도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 또 다른 변종 델타 플러스 변이가 세계 각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변의 전염력과 치명률 등은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한 연구소에서 델타 변이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신속 검사 방법이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로 에릭 애덤스가 유력해지면서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가운데 이와 함께 요식업 관련 조치들도 해제되면서 식당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데렉 쇼븐이
오늘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쳤다는 이유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약 일주일간 미 북서부에 극심한 폭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각별한 대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12층 콘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째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는 1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LA 지역 가솔린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평균 1달러 넘게 상승하면서 5달러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주리주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원 환자가 폭증하면서 또다시 병원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해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형기의 3분의 2인 15년을 문제없이 복역할 경우 가석방 될 수 있는 여지도 남겼습니다.